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4가지 기술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 사마타 기술, 윗바사나 통찰 명상, 3번째 사티 깨어있음, 4번째 지혜 명상 스토리텔링. 자, 그러면 저것은, 저 화면에 나온 것은 4가지 중에 몇 번에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2번에 해당돼요. 윗바사나, 통찰, 이미지 훈련이다. 그래서 딱 보면은, 내가 이미지가 잘 떠올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윗바사나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할 것은요, 이걸 통해서 저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하면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글자로 쓰세요 하면은 펜으로 쓰면은 생각으로 쓰는데 써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미지 명상 속에서 숫자가 떠오르는데 저기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저거. 여러분 늘상 타잖아요. 그래서 15, 20, 19, 18, 19, 17, 15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저런 식으로 뚜렷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롯데월드타워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가면 실제로 가는 걸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 바뀌는 건 저렇게 바뀌는 것이 뚜렷이. 자, 파란색으로 17이라는 것, 10시 17이 딱 이렇게 떠올라세요. 그러면 이미지 트레이닝이 잘 돼서 정확하게 저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극락사 떠올리세요 하면 정확하게 저렇게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기초 상식을 안내해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은 성격 장애 관련돼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인트로덕션하고 원인 증상 결과에서 보통 우리가 논문 쓸 때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하는데요. 세계 전 인구의 7%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보건기구에서 이거를 발표했는데 성격장애나 폭력 자살로 연결돼서 이 성격장애는 우리나라만 10만 명이랍니다. 지금은 더 늘어서 약 50만 정도 된다는데요. 성격장애가 심각합니다. 군인들이 그 10만 명이 관심병사랍니다. 그러면 일반 지금 대학생들이나 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쟤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A형 집단에서 이제 성격 장애로 사고방식 판단에 문제가 있어서 정신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여러분들이 정보를 체계화시키지 않은 사상적인 기초가 부족하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성교육이란 단어가 있는데 사서 삼경부터 세상에 살아가는 기초 사상이 필요한데 그게 결여가 됐다는 거예요. 2번은요. 근데 문제는 감정 표현이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감정 표현이 서툰 게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 말하고 상대방이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말해 줘야 되는데 혼자 뚝 다물어버린. 이놈은 남편이 뭔 생각하는지 모를 수가 없어. 이 여자가 뭘 생각하는지 뭐 알 수가 없어. 이 자식이 뭘 생각하는지 뭐 알 수가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C 집단은 불안과 두려움에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나한테 훅 하고 치고 들어와서 상처를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부부가 자녀끼리 부모한테 또는 친구한테 주변한테 오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딱 받으면
오는 현상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남녀 비율을 따지면 비율은 우울증 여성이 강하고 경계성 인격장애 남자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로 인격 형성되는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저게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좀 덜 하겠지만 애들한테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때 이것을 가지고 경계선인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경 증상과 정신 증상 사이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툭 터져버리는, 사람이 참는 게 한계가 있으면 터져버리는 현상이, 그래서 신경증,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생기는 거, 정신증이라고 해서 정신의 우울증이나 생활 적응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신경계증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요, 안정적이지 않고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돼요. 자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맞고 돌아다닌다든지, 또는 뭐 그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어찌됐든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놓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써진 거 보면은 정체성 장애, 잠재적 손상, 약물 남용, 대인 기피증, 공허증, 스트레스 편집증, 별별 것이 다 생겨요. 원인이 뭐냐? 생물적인 것은 뇌와 연결이 되고요. 선천적인 원인과 가정. 그래서 환경적인 부모나 외상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생물적인 것은 그래서 장애가 이미 스트레스 받으면은 편도체 편연부의 활성화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있고요. 환경적인 것은 여러분 가정이나 친구나 삶이 불안할 때 오는 자아 불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외상적인 것은 주로 타인으로부터 무시나 신체적인 학대, 부모의 이별 등 경제적인 문제 이렇겠죠. 사회의 변화에서 오는 거 이혼, 맞벌이, 중과가 생기고요. 그러면 그 증상에 따라서 자살이나 자해, 약물 남용 이런 식으로 우울증이죠. 증상이 나타난 행동 양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돌발적인 무모성이나 도박, 도벽. 저건 무슨 사진 같아요? 여보. 자기 발등을 막 칼로 긁은 거예요. 저게 지금 자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박, 도벽, 자해, 자살, 경로, 과식, 돌발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저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정신을 차려서 생존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가 60%라는 것이에요. 손목, 의약품을 의존해서 이런 현상이. 증상의 대인관계가 서툴면은 오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반항적이고 변덕스럽고 타인과 애정에 대해서 또 구속당하는 거, 조종하려고 하는 거, 인지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대망상이죠. 평가절하, 또 기타 등등 불신과 적대감, 만성적 공허감, 기타 등등 사회 현실의 생활이 불가능한 형상을 말한다. 그래서 성격이나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자기 지각하는 거, 그래서 정체성 가치관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각하고 문제 생긴 것들을 퇴행성 스트레스 방어를 하거나 충동적이라는 거죠. 손가락 빨기, 아기 같은 말투, 기타 등등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뤄야 될 것은 욕심, 불안, 고통, 불만, 사랑, 이런 것들, 소통의 문제에서 오는 것들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성장을 마쳤어요. 그래도 오는 그 결과의 스트레스는 이런 것들이 마릴린 먼론도 역시 정신장애자였답니다. 그 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빌리 홀리데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분들 다 정신장애 때문에 다 사회활동 크게 하면서도 정신장애 약물 남용하고 죽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여대생도 역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친구하고 여행 가기로 했는데 불안 증세가 일어나니까 남자 너 혼자 가. 남자 혼자 가버렸대, 정말로. 그러니까 그것에 또 저 자식이 날 버리고 갔어라고 또 미쳐갖고 펄펄 뛰고 막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장애가요, 이 사회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렇게 난동을 부려서 폭력, 폭언, 또 그 브랜든 마샬이라고 해서 저 미식 축구 선수인데요. 저 사람은 가족을 죽여버렸어. 먹고 사는 게 부족할까요? 저 몬스터라고 이제 아일린 캐럴 워너스라는 저 영화 배우인데요. 이 사람도 성격 장애 있어가지고요. 말도 못하는 장애를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죠. 자, 지금부터 치료의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 순서에 의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첫째는 입원 치료할 수도 있지만은 지리적 치료, 재구성적 치료, 표현적 정신치료, 수정된 정신분석 같이 가족치료, 집단 약물치료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 과정을 하는데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상담자를 통해서 지금 이건 정신병원에서 보통 하는 것이고요. 심리치료사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인간 발달 성수, 고려사항 해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명상가들은 DBT 명상, 치유 명상을 사용하고요. MBSR 치유 명상을 정신분석에서 하고요. 가족치료, 집단 약물 입원 치료를 저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 방법이 있는데 사회 대인관계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DBT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해결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해결 방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리치유 명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부처님의 기도의 힘으로 내가 벗어나는 과정의 힘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템플스테이죠. 그렇게 해서 템플스테이. 다섯 번째는 그 자연치유 여행입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를 통하는. 지금 이제 고진멸도, 사성전, 이건 불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스트레스 받는다. 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행, 농사, 취미, 음악, 스포츠, 전공, 이런 식으로 자기 전공을 통해서 마음을 힐링시키는 방식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적인 해석을 치유하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로 심리를, 생각을 체인지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상에 적용시킬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고제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뭐라고 써졌어요?
조기 똥물병이 쳐놨잖아요. 과라는 게, 과는 뭐죠?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 결과가 나타났어. 그러므로 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가, 이 고제는 결과를 말하고 있다. 현재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 현재 내가 정신적인 우울증이 막 오고 있어. 자, 결과예요. 그러면 그대여 명상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그 다음 단계 뭐라고 써있죠? 글자가 써져 있어요. 집제라는 거잖아. 집제는 뭐라고 써요? 옆에가.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 아, 선생이 나한테 숙제를 너무 많이 줘서, 부모님이 싸워서, 술 먹어서, 뭐 기타 등등 친구가 나한테 욕해서, 원인을 찾아라 하는 원인은.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대로 밑으로 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절대 밑으로 안 갑니다. 요리 갑니다. 저 글자 뭐죠? 그렇습니다. 도제라고 써진 대로 가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도록 하고요. 해결을 해야 돼요. 도제가 뭐냐? 바로 이거다예요. 팔정도를 말한다. 팔정도. 명상할 때 팔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요리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 설명을 여러분이 이따가 명상에서 활용할 건데요. 지금 이 내용을 달달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눈 감고 있는데 저걸 고제 다음에 뭐였더라? 집제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고집멸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고집멸도 사성제로 접근해라라고 가르쳐요. 불교적인 방식의 사성제 팔정도 명상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친구가 나한테 욕했어. 그러면 고통스러워. 1번이 해당돼. 그러면 원인을 찾으려고 어디로 와야 돼요? 원인을 친구가 화를 냈어. 그러면 정견정사유를 봐라. 이렇게 명상을 하라는 것이에요. 정견은 바르게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르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는데 그냥 냈을까? No. 저 사람도 무엇인가 나한테 삐진 게 있고 나한테 화난 게 있으니까 야, 이 문디 코코마가 그렇게 밖에 못해 그러고 화를 내지. 남편이 늦게 들어와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정견정사유를 하라는 거예요. 관찰을. 저 상반이 뭘 스트레스 받지? 뭐가 문제지? 원인을 찾는 작업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상황 파악을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이 나한테 막 함부로 할 때 나 기분 나쁘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야지. 말을 내가 안 했구나. 원인을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죠. 내가 저 양반이 나한테 욕을 하는 게, 저 양반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저 양반이 지금 뭔가 불만이 있구나. 이게 정견정사에는 원인을 찾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녁에 소맥을 했어. 소주에 맥주를 타가지고 이렇게 흔든다며? 흔들어갖고, 그것도 부족해서 안주로 치킨 한 마리 뜯고 맥주, 소주 먹으니까 배가 뻥 나와버렸어. 뭐요? 원인이 어디야? 정견정사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술이 땡겼지? 그럼 왜 스트레스 받았지? 그럼 원인을 찾아야죠. 정견정사는, 내가 직장에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해면 기분이 좀 풀리니까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판단력이 정리가 되면 내가 바르게 말하고 정업은 행동입니다. 정명, 그래서 자기 직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정리가 돼요. 이게 정도입니다. 지금 판단력이 정리가 되면 내가 말하고 행동할 게 정리가 돼요. 그렇게 돼서 정진이 이제 바르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을 해, 명상을 해. 그 다음에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딥마인드, 정정이라고 딥마인드에서 교정을 본다. 이것이 뒤에 이 두 가지는 명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고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고제라고 하는데, 정말하면 진짜 보편적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것은 첫째, 생로병사고입니다. 이걸 사고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여러분도 지금 보면 이제 아마 허연 기민머리에다가 쭈그렁쭈그렁이 뭔가 생기기 시작하고, 저는 나이에 비해서 피둥피둥하고 피부가 이쁘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줄 섰어, 내 나이에. 그러니까 생노라는 거예요. 노. 늙으니까 고통스럽고 병드니까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일으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애별리고예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이별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니까 슬퍼. 자, 남자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가버렸어. 애별리고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증회고예요. 꼭 어디 가나 왼수덩어리 하나씩은 꼭 있어. 직장에 가도 있고, 학교 가도 있고, 모임에 가도 있고, 어디 가든지 꼭 속썩인 놈이 있어. 집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구부 듣고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지수와 평행, 지 맘대로 색수상행식, 지 맘대로 놀라고 그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죠. 수상행식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 맘대로 노니까 고통스럽다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불교적인 사상으로 질문을 던지면 이와 같이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게 뭡니까? 요거다요. 삼법인의 마음으로 응대를 해라, 너 자신에게. 그래서 세상은 여유를 가지려면 일단 제로 상태로 간 다음에 출발을 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저거예요. 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러면 일단 무로 돌린 다음에 출발을 다시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삼법인이라는 것이죠. 첫째, 재행무상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괴롭혀라고 하면 사람은 생로병사의 공이야라고 일단 보라는 거예요. 나도 공이고 너도 공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평등해. 네 잘났다 건져지고 소용없어. 인생은 공이야. 이렇게 하는. 왜 그러냐고요? 보세요. 생로병사 하면은 상대가 있어 없어? 없어. 죽어버렸으니까. 저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시오. 자, 여러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요거 벗어날 사람 있으면 여기 손들어 봐. 손 들락하네. 너 핸드폰 만지냐고 손들었구나. 잘 봐. 생로병사야. 상대방은 결국은 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야. 나도 그래. 그래 어떻게 해요? 성주 계공으로 풀어라. 성은 뭐예요? 잠시 계약을 하고 주 계약을 유지하다가 계약이 해제되고 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한다고 생각해라. 결혼도 계약했다가 헤어지는 것이 죽으면 헤어지는 거야. 인생 모든 것은 집도 차도 잠깐만 계약했다가 다 사라지는 것이야. 어떻게 하면 가장 성주개공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이게 불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상대방과 오랫동안 잘 계약하고
협약해서 유지했다가 각자 길 가는 거야. 그 옆에서 노래도 있죠. 빠이빠이야. 잘 가거라. 그러니 안달복달해서 뭐 죽이고 살리고 할 필요 없다. 두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요. 제법 무합니다. 이거는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생주이멸이야. 난 너를 사랑해. 상대방이 나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생각은 잠깐만이라는 거예요. 주의미에 잠깐만. 뭔 말이요? 사랑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야 할 때 그때 잠깐 사랑한 것 같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양반 가서 쇼핑할 때는 쇼핑 생각만 하지 그 속에 사랑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생이라고는 잠깐 사랑했다가 주 머물렀다가 이 달라졌다가 멸 사라져 버린다. 잠깐이야. 그러니까 무아야. 고집 피울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무상이야. 열반적정. 그러니 어떻게 반야로 해석을 해. 지혜를 반야는 지혜예요. 그리고 보현으로 실천하고 대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해서 정신병은 사성제 8정도로 치유하는 것을 명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교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과 몸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은 일단 마음 치유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인생을 매 순간 사성제 8정도로 명상해서 풀어가시길 바라고요.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